안녕하세요. 수련 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21화 수련의 잡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잡념은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잡념은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잡념 그 자체에 의식을 빼앗기기 때문에 수련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잡념은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잡념 자체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였다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상태에서 내가 본래 두려고 했었던 성문에 의식을 둡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 조약돌을 바라보듯이 하거나 자연 풍경을 보는데 어떤 하나에 집착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무심히 바라보듯 의식을 성문에 둡니다. 성문에 제대로 집중이 안 되어도 시선의 방향을 성문 단전 쪽을 향하고 넌지시 바라봅니다. 이 넌지시 바라본다는 것은 이후 수련의 단계가 많이 진척이 되어도 생각보다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자주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좀 더 수련에 맞는 용어로 해본다면 여의무심이라고 하는데 뜻이 이때 무심하게 바라보는 상태, 그런 집중의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꼴똘히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렇게 집착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의지는 있지만 이렇게 최대한 여유와 넉넉함으로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 이를 자주 시도해서 자신에게 맞는 여의무심함을 터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련에 방해를 주는 잡념을 이렇게 조절하는 근본 방법 중에 다음에 3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잡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잡념은 생각이나 어떤 기억의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형태이므로 잡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때를 벗기는 과정이고 또 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잡념 자체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일상의 고민이나 생각 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 생각과 고민이 자신에게 과할 정도로 일어나는 부분이 수련을 할 때 자동적으로 수면이라든지 잡념이라는 형태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잡념이 많이 일어날 때는 내가 그 잡념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그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렇게 잡념과 의식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잡념 자체도 이렇게 생각이라는 의식 작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날 때는 어떤 정신적인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련을 할 때는 성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성문에 집중을 할 때 생각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이렇게 자극을 통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의식을 성문에 두고 유지를 해보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문에 이렇게 터치되는 느낌이나 성문에 지그시 힘이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집중을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이 성문에다가 소금 주머니 등을 올려서 그 무게감과 함께 그 소금 주머니가 집중에 불필요한 그런 기운들을 정화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집중을 해보는 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잡념의 원인을 이렇게 단순화하거나 이렇게 제거를 해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잡념의 원인이 되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게 이제 수련 중에 정화를 해야 될 만큼 이제 과학의 생각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민들은 그 고민이 1년 뒤에나 또는 10년 뒤에도 그 고민으로 내가 이렇게 힘겨워할 부분이 아닌 일들이 생각보다 더 많고, 또는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나, 일부는 이제 스스로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고민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는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오히려 해결이 되지가 않고, 이제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증폭이 돼서 자신의 어떤 기운을 갉아먹고, 또 기운이 소모되는 만큼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서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잡념의 원인을 최대한 단순화하거나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제 그런 일에 이제 내가 휘둘리지 않을 만큼 내 삶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명확한 의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정과 절차의 어떤 그런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이렇게 수련을 하고자 했었던 그 목적과 의미를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천으로 행해지는 부분까지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잡념이 더 이상 자신에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잡념의 근본적인 조절 방법을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실제 수련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조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수련 중에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수련을 할 때 수련에 방해가 될 정도의 이렇게 잡념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인식되었을 때 자기 단계의 본수련 신법을 거는 그 수련 전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련의 방법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의식 유도법입니다. 자, 의식 유도법은 이렇게 의식을 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느낌으로 바로 성문으로 의식을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집중하기 쉬운 위치에서부터 조금씩 성문까지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기운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기운의 안정성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대체로 머리끝에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성문까지 또는 발끝까지 그 느낌을 통해서 유도를 진행합니다. 이때 연상법을 활용해서 머리끝에서의 느낌을 자신이 경험해 보았던 느낌으로 대입을 하면 좀 더 집중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로 머리끝에서부터 이렇게 적시듯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소에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이제 경험이 연상이 돼서 집중이 좀 더 쉽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식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활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호흡의 숫자를 세면서 그 자체로 잡념과 의식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호흡에 맞춰 숫자를 세면 이제 셀수록 의식이 잡념에서 이렇게 숫자로 이동을 하며
충분히 의식이 가라앉는 상태가 될 때 성문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능하다면 성문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움직임, 아랫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횟수를 통해서 조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에서 설명한 연상법입니다. 연상법은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연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연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기억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상은 의식과 생각의 작용이 과하게 될 때 잘못된 이미지와 헛된 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상법 등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수련 자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본격적인 수련 전에 수련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의식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잡념은 생각과 기억의 찌꺼기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잡념의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도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